물 한 잔 마시고 거울을 보는 아침, 눈 밑에 까맣게 올라온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자국인데 하나 둘씩 늘어가는 걸 보셨나요? 손등을 봐도 갈색 반점이 넓게 퍼져 있고 밖에 나가서 계산할 때, 물건을 집을 때 괜히 손을 숨기고 싶었던 적 있으셨죠? 피부에 생긴 이 검은 점들, 누군가는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넘게 피부과 진료를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검버섯, 기미,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보다 더 강한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단 3분,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병원 시술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지금보다 맑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냥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과 함께한 진료실에서의 생생한 경험이며 그분들이 변화한 피부를 직접 목격한 피부과 의사로서의 확신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전 제가 처음으로 검버섯 환자를 만났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때 그 할머님은 진료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얼굴을 덜 씻어서 그런가 봐요. 검은 점이 자꾸 생겨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안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 자외선,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의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루각 화증이라는 증상이라는 걸요.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서 자라나는 양성 종양의 일종입니다. 많이들 겁을 내시지만 치명적인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르게 찾아옵니다.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기분이 처지며 주름보다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진료실에 앉아 그 할머님께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 재생을 돕는 식습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곤조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일상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단순히 레이저나 약 처방만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식이요법, 바르는 천연 재료, 생활 속 실천법을 찾아 한 분 한 분에게 알려드렸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5개의 짧은 이야기 안에 40년 동안 제가 축적해온 검버섯과 기미,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바르는 재료, 세 번째는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환자들이 어떻게 피부를 바꾸었는지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걱정하고 계신다면 잠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검버섯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70대 할머님 한 분, 조심스레 앉으시더니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점이죠? 없어지긴 하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드렸습니다. 없어집니다. 조금 느릴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를 맑게 하고 검버섯과 기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피부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혈관을 통해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억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색소 질환을 완화하려면 음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피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가 침착되는 것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병원에서 고가의 미백 주사로도 사용되지만 사실 우리는 식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아세로라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아세로라는 비타민C 함량이 레몬보다 훨씬 높고 분말 형태로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환자들 중에는 이걸 꾸준히 드시고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몬도 좋은 선택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고 매일 아침 마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은 농도를 조금 낮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와 주근깨를 옅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날 것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이 외에도 피부를 맑게 해주는 채소로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가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간 기능을 도와주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풍부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에도 노폐물이 쌓이고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기보다는 나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환자에게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위주로 한 식단으로 바꾸라고 권한 적이 있는데 3달 뒤 그분은 기미가 눈에 띄게 연해졌고 얼굴 전체가 한 톤 밝아졌습니다. 그때 저도 다시 한번 음식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비타민이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부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아몬드는 5알 정도, 호두는 2쪽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건 물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피부가 촉촉해지고 노폐물도 배출되면서 색소 침착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1컵, 점심 전 물 1컵, 저녁 전 물 1컵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규칙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으면 피부도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며 결국 색소도 더 짙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피부의 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는 환자보다 식습관까지 바꾼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피부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변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해보셔야 하고 가능한 한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식단을 통해 피부를 바꾸는 건 어쩌면 평생을 위한 건강 투자이기도 합니다. 검버섯이나 기미가 옅어지는 건 그에 따른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제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다음으로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바르는 재료만으로 피부 색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발라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병원 시술 없이도 달라지는 피부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피부에 좋은 음식을 통해 몸 안에서부터 기미와 검버섯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바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안에서부터 케어하고 피부에 바르는 재료로 바깥에서 관리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병원 진료를 하면서 시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이저 한두 번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기미나 검버섯은 생활 습관과 관리에 따라 다시 짙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시술 없이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바를 수 있는 천연 재료 몇 가지를 꼭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양배추가 피부에 그렇게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특히 끓여서 우린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진료실에서도 제가 많이 권하는 방식입니다. 양배추를 한 주먹 정도 썰어서 물에 끓여
그 물을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 두고 아침 저녁으로 화장솜에 적셔 얼굴에 올려보세요. 진정 효과도 있고 피부톤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이걸 일주일만 사용해도 얼굴이 한층 환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초입니다. 감초는 한약재로 잘 알려져 있지만 피부에 사용할 때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초를 몇 조각 준비해서 물에 팔팔 끓여 감초차처럼 진하게 우린 다음 이 물을 세안 후 마지막 단계에서 화장솜으로 얼굴에 두드리듯 바르세요. 특히 기미가 있는 부위에는 한 번 더 눌러주듯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단,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살짝 테스트를 해보시고 피부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쌀뜨물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피부 미용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쌀뜨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색소 침착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쌀을 첫 번째로 씻은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씻은 쌀뜨물을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하루 동안 보관한 후 그 물을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에 올려보세요. 특히 세안 후 바로 사용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단, 하루가 지난 쌀뜨물은 사용하지 마시고 하루마다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위생상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저는 꿀과 알로에를 혼합한 팩도 추천합니다. 꿀은 보습과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알로에는 피부 진정과 색소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천연 알로에 잎을 잘라 내용물을 꺼내고 꿀 한 스푼을 섞어 얼굴에 바른 뒤 15분 정도 지나면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특히 햇빛을 많이 본 날에 사용하면 피부 열을 내려주고 색소 침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알로에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는 미미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눈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권한 이 방법들을 따라 하셨던 분들 중에 실제로 피부색이 맑아지고 검버섯이 흐려졌다는 후기를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쌀뜨물로 세안하고 저녁에는 감초물로 닦는 습관을 들인 뒤로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다며 매번 오실 때마다 웃는 얼굴이셨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방법들이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들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시술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자극도 강하고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은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바르면 효과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방법으로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자외선 노출 전후나 세안 직후와 같이 피부가 예민한 시간대에 어떻게 바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챕터 4에서는 바르는 순서와 타이밍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르는 순서와 시기, 그리고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피부가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대에 올바른 순서로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직접 경험하고 조언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는 순서입니다. 기본 원칙은 피부의 구조와 흡수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가장 바깥쪽이 각질층이고 그 아래로 진피층과 피하지방층이 이어집니다. 겉에 있는 각질층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말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안쪽까지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항상 부드러운 세안입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너무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쌀뜨물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밤 동안 피부에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미백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안 후엔 바로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양배추 물이나 감초물로 만든 천연 토너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흡수시키고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이때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분 크림이나 천연 팩을 발라야 합니다. 꿀과 알로에를 섞은 팩이나 감초, 달인 물을 베이스로 한 팩이 대표적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피부가 단계적으로 성분을 흡수하게 되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 다음은 바르는 시기입니다. 아무 때나 바르는 것보다 피부의 흡수력이 높아지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피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세안을 마치고 천연 팩을 하신 다음 충분히 보습을 해주면 그날 하루 자외선과 미세먼지로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아무리 김이나 검버섯 완화에 좋은 성분을 발라도 그 위에 자외선을 그대로 받으면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뜨물 세안 후 가볍게 수분 공급을 하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저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름이 낀 날이든 실내에만 있는 날이든 매일 챙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질 관리입니다. 각질이 쌓이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무리 좋은 성분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권합니다. 특히 녹두가루나 쌀가루에 꿀을 섞어서 만든 천연 스크럽은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하고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바르기 전과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에 세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부를 만지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안 후 얼굴을 닦을 때는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솜이나 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청결한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오염된 도구를 쓰면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바르고 내일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피부는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4주에서 8주는 지속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도 목표를 단기간에 두지 말고 천천히 변화를 지켜보라고 권합니다. 오히려 천천히 변화된 피부는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서와 시간대 그리고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병원 시술 없이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성분을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이 어떻게 피부가 달라졌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한 분들 중에 피부가 실제로 좋아진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소개드리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당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0이 넘은 할머님이셨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군데군데 퍼져 있었고 기미도 양뺨에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술을 원하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지만 비용이나 통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고민하시던 끝에 제가 말씀드린 식이요법과 바르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레몬물 한 컵과 아세로라 분말을 타서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시금치 나물과 브로콜리 무침을 자주 드셨고 간식을 대신에 아몬드 5알, 호두 2쪽을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물도 하루 6컵 이상은 꼭 마시겠다고 하셨고 식사 전후에 일정한 시간에 물을 드셨습니다. 외부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셨습니다. 아침엔 쌀뜨물로 세안하고 저녁엔 감초물과 양배추, 물로 만든 천연 토너로 피부를 닦으신 후 일주일에 2번씩 꿀과 알로에 팩을 하셨습니다. 각질 제거도 너무 자주 하시지 않고 일주일에 1번 정도 부드러운 녹두 스크럽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매일 바르셨고 외출을 하지 않는 날에도 꼭 챙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버섯이 전보다 많이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맑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색이 옅어지고 윤기가 돌면서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있는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친구들이 피부에 뭐 했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하셨고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이 방법을 실천해 피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세로라와 브로콜리로 식단을 바꾸고 쌀뜨물 세안을 꾸준히 하신 분은 40대 후반이었는데 뺨 아래쪽에 진하게 잡히던 기미가 점점 흐려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봤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매일 먹는 것, 매일 피부에 바르는 것,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얼굴을 만들고 내일의 얼굴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잠을 못 자도 큰 변화가 없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한두 날의 무리만으로도 피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루 10분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그러면 10배 이상의 결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된 관리가 피부에 가장 큰 변화를 줍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소중하게 다뤄야 다른 사람도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식이요법, 천연재료 활용법, 바르는 순서와 시기,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모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피부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습관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경력의 피부과 의사로서 실제 진료실에서 겪었던 이야기들과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피부와 삶의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